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정장 TV입니다. 시장 오늘 상당히 좀 양호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주 강하지도 않았습니다만 종가 기준으로 또 코스피는 또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의 강세를 보였어요. 자, 기관들,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이채로웠는데 오랜만에 삼성전자도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외국인들의 매수의 연속성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외국인 매수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시장은 상당히 또 새로운 국면을 6월달 들어서면서 맞이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SM 엔터테인먼트, SM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뜨겁죠. 사실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가 이제 SM 지분을 좀 인수를 하고 또 투자를 한다 계열사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서로 손을 잡는다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어요. 물론 사실 이승만 회장의 SM 지분이 약 19%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분을 좀 매각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하이브에서 SM을 인수한 게 어떻겠느냐, 뭐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 네이버와 이렇게 손을 잡는 걸로 이렇게 또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이 SM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또 엔터테인먼트 회사이기 때문에 카카오, 네이버, 또 하이브까지 또 침을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자는 차원으로 오늘 컨텐츠를 제작을 해봤어요. 자, 카카오, 네이버, 네이버, 카카오 양 회사가 지금 뭐 웹툰이라든가 또 여러 다른 분야, 이런 또 엔터테인먼트 이 컨텐츠 분야에 공격적으로 현재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는 이미 하이브와 손을 잡았어요. 사실 SM이 좀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는데 뭐 어찌됐든 하이브와 손을 잡으면서 SM은 네이버랑 사이가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죠? 좀 약간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랑 손을 잡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카카오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하이브도 여전히 SM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SM을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네 개 회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SM을 두고 카카오, 네이버, 하이브 이렇게 세 회사가 이제 침을 흘리고 있다. 이 회사들의 주가는 어떻게 전제가 될 것이냐,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자, SM은 지금 가장 뜨거워요. 오늘도 5%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고, 뭐 카카오나 네이버, 하이브 같은 이런 엔터테인먼트 오늘 좀 쉬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자, SM이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그죠? 카카오, 네이버와 손을 잡는 것 외에 또 다른 어떠한 프리미엄이 나오지 않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이브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보죠. 자,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주가의 흐름 같이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입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물론 이제 하이브가 작년도 말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에 뭐 YG라든가 SM이라든가 JYP 좀 여러 가지 구설수도 있었고 실적도 안 좋고 또 코로나 환경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안 좋은 상황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하이브가 등장을 하고 최근에 백신 접종 속도를 내기 시작을 하면서 1분기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아하, 이거 어닝스 어프로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거기 나와 있네요. 4대 기획사의 합산 음원 매출 추이 4년간 210%가 성장을 했다. 어허, 그죠? 대단하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음원 또 음반은 거의 500% 성장을 하네요. 그죠?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이게 뭐 BTS의 영향도 굉장히 크고 뭐 블랙핑크라든가 뭐 NCT라든가 글로벌로 뻗어나가고 있는 아티스트의 힘도 굉장히 좀 컸고, 또 SNS라든가 뭐 유튜브가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어떠한 이런 시스템 자체가 과거의 연예 기획사와 앞으로의 연예 기획사는 좀 시스템 자체가 좀 많이 다른 그런 부분을 현재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소속 아티스트들이 현재 공연을 하지 못하고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아진다. 음원 매출 추이가 200%, 음반 매출 추이가 500%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죠? 돈이 된다란 얘기죠. 그렇죠? 자, 팬덤 경제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8조 원 이상의, 연 8조 원 이상의 시장이에요. 침을 흘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이런 추세 속에서 이제 활발하게 M&A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하이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SM도 잘 나갈 때, 뭐, 키이스트라든가, 다른 어떤 작은, 어떤 레이블 회사들을 많이 인수를 하고, 합병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SM보다 더 덩치가 큰 하이브가 등장함에 따라서, 하이브가 이제 독식을 하죠. 근데 이 하이브를 경계하기 위해서, SM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카카오와 손을 잡고 또 네이버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하이브가 내친 김에, 지난번에 1조 원의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를 했잖아요. 지금 아마도 SM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수만 회장의 지분을 빼고, 그죠? 뭐 현금 보유를 빼면 대략 1조 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1조 원 정도의 M&A 가능성 충분히 있다. 하이브가, 그죠? 내친 김에 이타카 홀딩스에 이어서 SM까지도 넘볼 수 있다. 뭐 작년에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이제 SM하고 근데 그게 결렬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도 열려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끝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지금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또 상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는 하이브 나름대로, SM은 SM 나름대로의 어떤 주가 흐름에 어떤 그 뭐 가치 또 방향성을 우리가 또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SM 엔터테인먼트가 최근에 보면 물론 제가 볼 때는 알려져 있는, 물론 이제 BTS처럼 아주 강력하다라고 보진 않지만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죠? 동방신기라든가 또 뭐 슈퍼주니어라든가 또 샤인이라든가 이렇게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흐름,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범주가 넓어요. 그쵸? 거기 보시면 2021년 1분기 올해 또 2분기에 나올 수 있는 라인업, 아티스트 활동 추정 라인업을 이렇게 보니까 SM이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지 그렇게 또 판단이 되죠. 자, 여러분들 이제 NCT라고 하는, 그죠? 아이돌 그룹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사실 외국에서 평가를 하는 K-팝의 대표가 지금 BTS란 말이에요. 지금도 뭐 빌보드든 또 일본의 오리콘이던 차트를 휩쓸고 기록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대표 K-팝의 아티스트가 바로 BTS잖아요. 그 뒤를 쫓고 있는 게 여자 걸그룹 블랙핑크라고 있죠. YG. 그리고 세 번째 주자가 바로 NCT라고 하는. 자, NCT는 2019년도에 앨범 75만 장, 엄청나게 팔렸는데요. 1년 새의 음반 판매량이 무려 6배나 증가를 합니다. 2020년도에 465만 장. 연말 콘서트, 온라인 콘서트겠죠. 동시 접속자 수 20만 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지난 5월 달에 NCT 드림 정규 앨범이 발매가 됐는데요. 16일 만에 200만 장이 돌파를 했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합니다. 아직 BTS와 견주어 볼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BTS와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이 팬덤, 어떤 그 증가 속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NCT다. 이게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죠. 자, SM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아티스트의 라인업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알짜 회사가 있죠. 디어 유라고 하는, 아직 상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 디어 유의 지분 70% 이상 SM이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디어 유가 하반기에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디어 유가 하는 게 바로, 그렇죠, 하이브와 비교해 본다면 위버스라고 하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그렇죠,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디어입니다. 버블이라고 하는, 또 리슨이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 플랫폼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SM의 자회사 디어유인데요.
DOU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해서 월 이용료가 4,500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DOU의 유료 회원 수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 중에 70%가 그 해외예요. 자, 100만 명 합하면 월 기본적으로 45억 정도 이렇게 매출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이 DOU를 주목하는 이유 자체는 뭡니까? 그렇죠. 이 성장세가 아주 가파르다는 고속 성장이라는 얘기죠. 벌써 1분기에 89억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작년 매출액에 전년도 매출액의 약 74%를 1분기에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하반기에 상장된다면 이게 사실 캐시카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SM이 아주 든든한.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군침을 흘리고 결국 하이브도 이런 매력을 갖고 하나의 레이블로 또 포함시킬 수 있는 매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SM이 되는 것이죠. 자, 사실 이 DOU가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한다. 물론 여러분 네이버 브이라이브가 최고였어요. 이게 제일 오래됐죠. 2015년도에 브이라이브가 생겼으니까. 근데 지금은 위버스랑 합쳐졌잖아요. 그죠? 사실 네이버가 SM 그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에 1,000억을 갖다가 투자를 했어요. 네이버가 예전에. 그래서 SM도 사실 브이라이브로 이 SM 소속의 아티스트를 많이 입점을 시켰죠. 그런데 이 네이버가 누구랑 손을 잡아요? 하이브랑 손을 잡습니다.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SM이 이 네이버랑 감정이 좀 안 좋을 거예요. 분명히. 그쵸? 왜? 우리랑 같이 협업을 하는구나. 그래서 브이라이브에다가 다 우리 소속 아티스트, 대표 아티스트를 갖다 입점을 시켰는데, 하이브랑 손을 잡는구나. 그럼 배신감을 좀 느꼈을 가능성이 있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승만 회장 입장에서도 네이버랑 협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 우린 카카오랑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란 얘기죠. 그죠? 물론 이제 상상이긴 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네이버보다는 이제 카카오가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SM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계열사가 한 15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상장되어 있는 게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SM CNC, 뭐 키스트, SM 라이프 디자인, 뭐 갤럭시 SM 이렇게 있는데 DOU까지 하반기에 상장을 한다면 계열사 15개 중에서 5개가 이제 상장 회사가 되는 것이죠.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하이브까지 SM 군침을 흘릴 만한 매력이 분명히 있다. 자,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이 5개의 회사가 출자를 해서 SM 스튜디오라고 하는 신설법인을 설립을 했죠. 이 부분에 지금 카카오가 투자를 하겠다, 네이버가 뭐 투자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럼 제가 만약에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라고 한다면, 내친 김에 이타카홀딩스 1조 원에 인수를 한 것처럼 지금 SM이 한 1조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친 김에 몰아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국내외 유수의 레이블들을 흡수 합병을 하면서 현재 갖추어진 이 시스템에 맞게 왜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아리아나 그란데라든가 저스틴 비버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이 소속사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상상을 했으니까 인수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하이브라는 우리나라에 있는 엔터테인먼트가 흡수되는 게 아니라, 그죠? 땡겨와서, 이렇게 합쳐진다는, 인수한다라는 게 사실 상상을 못 했었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빅히트죠. 빅히트가 SM을 갖다가 이렇게 인수를 한다? 상상을 할 수가 없었죠. 카카오나 네이버는 상상할 수 있죠. 당연히. 그죠? 그러나 하이브가 SM을 먹는다? 이건 사실 상상하기 좀 힘들었죠. 그러나 하이브가 그죠? 이타카홀딩스를 먹는다? 이것보다는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좀 개연성이 있는 그런 상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차트 흐름도 여러분 보세요. SM이 지난번에 이제 초기에 SM, 뭐 YG 또 JYP 말씀을 드릴 때 주가가 좀 과도하게 올라요. 그죠? 과도하게 올랐어요. 하이브에 비하면 하이브가 제일 못 올랐는데, 그죠? 5월 달부터 SM의 상승률이 제일 높았는데, 사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대부분 다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늘. 그러나 하이브만 유독 6% 가까운 상승을 SM만
6%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자, 카카오 네이버가 손을 내밀고 협상을 한다는 그것 플러스 다른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SM. 물론 이제 증권회사에서 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목표가를 상향시키고 있는 그런 이유도 됩니다만, 뭐가 또 하나가 있지 않겠느냐.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런 메리트가 분명히 발생을 한다.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과열이에요, 단기적으로. 근데 SM은 지금 이 정도의 맥이면 5만원, 5만 5천원, 그죠? 뭐 좀 높게는 6만원대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세가 아닌가. 자, 같이 동반 상승했던 카카오는 오늘 좀 쉬었어요. 그죠? 500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자, 유독 SM만 강했단 말이에요. 자, 하이브는 뭐 세진 않았어요. 오전에 조금 세게 붙나 싶었더니 결국 뭐 2% 상승세로 거래는 40만 주 이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이브는 그동안에 5월달, 4월달부터 이어졌던 그런 횡보세, 박스권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유독 SM만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그런 일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어떤 추측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만약에 하이브가 인수를 한다, 또 카카오가 인수를 한다, 뭐 가정을 다 해볼 수가 있어요. 카카오는 사실 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그죠? 한 번에 전고점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게 SM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작용이 됐다, 이렇게 좀 보고요. 네이버도 조정받을 자리예요, 사실은. 근데 21선까지 치고 올라오는 이런 부분도 또 SM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또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얘는 올라오지 않아서 답답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쵸, 빠지지 않아서 굉장히 견조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이제는 뭐 이제 오버행 이슈, 이 물량들이 거의 다 소진이 됐어요. 그죠? 상환전환 우선주라든가 또 기관들이 갖고 있는 의무부의 확약 물량들이 거의 소진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가벼운 시세를 연출할 수 있다. 정말 이제 뭐 상상을 해본다면, 만약에 SM을 인수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하이브는 날개를 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아직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상상만 하는 거기 때문에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카카오 네이버가 가능성이 있으면 하이브도, 지난번에 한번 결렬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이브가 SM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뭐 얘기가 잘 안 됐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전히 열려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SM 스튜디오, 디어 유, SM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여러분들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디어 유의 팬 커뮤니티 플랫폼. 자, 1대1로 팬과 아티스트가 소통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월 4,500원이면 이렇게 뭐 비싸지도 않고요. 자, 디어 유라고 하는 버블 플랫폼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플랫폼이 위버스뿐만이 아니라 이 SM도 있고요. 또 NC소프트의 유니버스라고, 요것도 이제 올 1월부터 지금 이제 시작을 했죠. 어제도 근데 그런 어떤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시켜드렸는데요. 이 팬 커뮤니티 플랫폼 누가 제일 강하느냐? 현재까지는 뭐 어디가 제일 그래도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도, 이게 만약에 합쳐진다라고 했을 때 독식할 수 있는, 그죠? 아마 쏠림 현상이 있으면 승자 독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바로 이 엔터테인먼트, 이 플랫폼 사업일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캐시카우가 되는 것이죠. 자, SM 엔터테인먼트를 놓고 카카오 네이버가 지분 매각 협상을 하고 있다. 하나 더 여기서 상상을 해보면 하이버도 한번 결렬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해 하이브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죠? 뭐 누가 보더라도 6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일 많이 올랐지만, 그래서 SM이라든가 또 IG, 또 JYP보다는 그나마 좀 덜 오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월달 상승률은 또 현재까지도 6월 들어서면서도 이 4개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중에서는 SM이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자,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8조 원이 넘는 팬덤 경제학,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SM, 카카오, 또 하이브, 또 NC소프트까지 또 이렇게 좀 뭐 3파전이 될 가능성도 있겠고요. 그죠? 만약에 SM이
하이브로 인수가 된다면 이거는 거의 뭐 독점, 그죠? NC는 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자, 하이브에 대한 기대. 자, 여기에 이제 이 레이블로 하나 SM이 들어갈 상상을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위버스와 또 V라이브가 같이 합쳐지면서, 이제는, 그렇죠. 버블, DOU의 SM의 버블까지도 합쳐진다면 거의 뭐 막강하게 또 경쟁력이 있다. 그 중에는 BTS. 자, BTS가 군대를 가게 되면, 물론 이제 해외 아티스트로 얼마든지 커버리지가 가능하지만, SM이 거기서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 상상이기 때문에, 하이브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회사의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제일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회사가 가장 매력적인지 여러분들 제 오늘 방송을 다 끝까지 시청을 하셨으면 팁을 좀 들으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더 자세한 얘기들 궁금하신 분들은 현대투자 문자위원회에 가입하시면 저희가 하루에 3번 이상 수시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립니다. 은행 계좌 입금하시고요. 전화번호로 입금하신 분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별도 연락을 드려서 여러분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